이게 흙이 이게 흙. 부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시전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누가 하나가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 있게 오늘 간담회 참석 안 하겠습니다. 즉각 처리해라! 좋은 질문을 통해 돈의 다양한 이슈 속 시사를 전달하는 시사큐. 지난 6월 4일 강원도 조현병 실태를 시작으로 양수발전소 갈등, 위기의 청년몰, 또 춘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모두 14개의 주제로 15편이 방송됐습니다. 대부분 시원하게 종지부를 찍지 못한 지역 현안들이 많았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취재를 통해 달라진 상황에 예의주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때 아닌 식순환에 시달려야 했던 춘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국방개혁 2.0.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방송 그 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부급 일대 마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수돗물. 제작진이 찾아간 현장은 정체 모를 탁한 수돗물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깡지를 이렇게 됐죠. 이게 흙이 이게 흙이 나오네. 흙탕물처럼 뿌연 수돗물. 2번이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아니 아까 낮에 3시쯤에 왔을 땐 괜찮았어요. 그냥 흐리하게 물이 약간 맑으니 했는데 어머 하고 나니까 끼날래가 물이 이불이 다. 신고를 받은 춘천시에서도 급히 직원을 출동시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 뭐 수도 관계된 공사라든가 뭐 전혀 없었는데도 지금 원인 모르게 이렇게 접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물을 빼내는 겁니다. 지금 원인은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고 발생된 이후에 신속히 배제를 해서 약 한 3일 만에 정상화를 시킨 단계입니다. 제작진은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준현 교수를 만나 수돗물이 오염되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물이 뭐 상수 원수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어떤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배관 속 이물질 탈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배관 안에 쌓인 불순물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가장 큰 가능성은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수관. 도내 상수도관 가운데 30년을 초과한 노후관은 전체 23.2%로 전국 평균이 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오는 2028년까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각 지자체에선 예산 문제로 다소 더디지만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관로를 노후된 관로를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러한 노후관 교체 사업은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매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노후화되는 구간에 비해서 교체하는 양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7월 방송 이후 지난 8월 2일 신부급 일대 또다시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탁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는데요.
발생 원인들은 혹석이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유속이 이제 빨라지면서 관 내부에 물때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탈락, 확산되면서 이제 탁수가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파악이 됐고, 8월 달 같은 경우 한 11시 한 30분 정도에 최초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그 탁수가 있다라는 신고 접수가 있어서 현장 확인 후 탁수 배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활용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분들은 생수 지원을 하면서 수질 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공지 절차를 밟고, 그 이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긴급으로 이런 수질 기준 초과 사항을 알려드리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그 사항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알리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가장 피해가 컸던 신부급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수돗물 나왔을 때 이제는 좀 괜찮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제 뭐 통수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괜찮던데 물도 끊기지도 않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좀 붉은 수돗물은 안 나오나요? 그럼 이제 모르겠죠. 뭐 이제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죠. 8월 이후 신부급 지역의 탁수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비해 맑아진 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은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재검사를 의뢰해 수돗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촬영했을 때가 7월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7월 이후에 8월에 한 번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한번 언젠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저쪽에도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호수 그 이발소 옆에.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소화전에서는 지난밤 단수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탁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부터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불편함은 없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물 빼고 있네요. 요번에 어제 저거 했어. 다시 연결시켜서 단수시켰다가 네. 다시 선로를 연결시켰어요. 다시. 어제 여기 새로 선로를 연결시켰어요? 사거리에. 사거리에서요? 어제 밤 11시부터 5시까지 단수해갖고 다시 나오고. 근데 지금 좀 괜찮은데.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이 발생한 당시에 비해 계속되는 춘천시의 대처로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소화전 같은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그걸 찾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단수시키고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찾아내는가 봐. 일단 이제 신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8월 탈수 발생 이후에 이제 신북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라인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인형극장 사거리에서 여우곡에 신부급 사무소로 넘어가는 그 주 배수관로를 통해서 이제 물이 공급되었는데, 그 주 배수관로 내에서 현재 이물질 탈락 확산되는 거로 추정되고 있어서 그 공급 체계를 그 장학 사거리에서 서양 5교를 거쳐서 신북으로 물이 가게끔 물 공급 체계 자체를 변경을 해서 탁수 발생 우려 구간을 우회하게끔 그렇게 일단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춘천시는 임시 방편으로 기존 관로 세척을 위해 물의 경로를 변경하는 우회 관로 설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동시에 특정 관로로 물이 집중되어 유속이 빨라져 탁수가 발생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인데요. 그게 상수도 그 공사했을 시에 그 부유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상수관을 열어놔서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그 노폐물을 부유물 찌꺼기를 방출하는 의미에서 계속 지금 틀어놓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부로 공사를 다 했으니까 뭐 지켜봐야죠. 어떻게 또 탁수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우회 관로 작업을 마쳤지만 아직 기존 관로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구들이 남아 있는데요. 춘천시는 세척 공사 동안 해당 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관로를 구축하고 9월 중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같은 소민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 거면 그런 거보다 하고 먹고, 아프리카 그 시뻘건 물 먹는 거 텔레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있어. 당시 상황이 가장 심했던 신부급 지역은 이번 조치로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서면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워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수도원은 살살 운영할 때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가다가,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집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냥 물을 세게 놓으면은 더 이제 이물질들이 나올 수가. 그럼 이물질들이 완전히 씻어내가지고 괜찮아지. 그렇지가 않아요. 부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씻어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아픈 환자 관리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 관리를 해야 돼요. 관로를 세척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위념극장 사거리랑 그다음에 신북 사거리 이 두 개소에 유속이랑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유속과 수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속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수압 변동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관들을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과 같이 이제 연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보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방송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붉은 수돗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무료로 수질을 검사해주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효과를 거두기에는 예산이며 시간 등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다시 터져나올지 모를 붉은 수돗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방송에서는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으로 위기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난 7월 1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 긴급 간담회. 국방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관계자와 5개 접경지역 부군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 개혁에 따라서 이제 접경 지역에 요새 이제 군부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현황과 정보를 접경 지역과 이제 공유하고 또 당장의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간결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병영 자원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효율적인 국방 운영과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한 정책인데요. 국방개혁 2.0에는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육군 작전사와 군단, 사단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 인력 또한 약 10만 명을 감소시키는 대신 간부 수를 증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앞으로 4개의 사단과 1개의 군단이 해체 또는 이전할 계획인데요. 도 입장에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시책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구의 경우 2사단이 해체되면 군인 가족 약 4,500여 명이 유출돼 인구 2만 명 선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유, 상권이 다 죽었죠. 그리고 또 군인들이 조금 있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군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식당 뭐 이렇게 방이든지 뭐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IMF보다 더 지금 IMF가 왔다고 지금. 화천군 역시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2년까지 27사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7사단이 해체되면 군인 가족 약 4천여 명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 총 인구 2만 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거나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7사단이 위치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1,600여 명 주민 대부분이 군 관련 소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수지역 폐지 후 점차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도내 군부대 통폐합. 이대로 추진된다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철원과 양구, 화천, 삼척 4개 사단이 해체될 경우 총 4만 명의 장병과 16,000여 명의 군인 가족이 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규제가 무척 심했었거든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런 걸 감내하면서 어떻게 지역 경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었는데 군부대 내에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는 오픈을 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부대는 해체가 되고 있고. 방송이 나간 후 다시 찾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군부대 해체를 막아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 9일 지역 붕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구 지역 주민들은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2사단 해체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과 2사단 해체 반대를 촉구하는 자리였는데요.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경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인구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이 돼서 어쩌면 이게 마을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사단 해체로 인해 지역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권을 걸고 막아선 것입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관련 내용을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9월 초 처음으로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육군 부대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되고 또 군이나 여기 도에 또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순회하는 지난 간담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자리였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다른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양구 육군 2사단의 한 회의실. 무슨 이유에선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술렁였는데요. 대화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내에서보다는 양구군청이나 그다음 우리 센터에서 대화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보안상의 이유로 서약서를 쓰고 핸드폰을 맡기고 일부 인원만 제한돼서 하는 행위에는 군가민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육군은 이날 참석자에게 비밀 서약서와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기존과 같은 깜깜이식의 국방개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양구군 관계자들이 연이어 설명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사 보안 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설명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사단이 해체가 돼가지고 벌써 다 떠나놓고 있는 마음에 아직까지도 보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나마 그달란 설명회 한다고 해서 요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제 철원 화천 한 거 보니 똑같은 내용 아니야?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러죠? 그거 무슨 핸드폰을 맡겨가면서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어 지금? 급기야 양구군과 지역 주민들까지 설명회에 불참을 하면서 2사단 해체 설명회는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일반적인 간담회에 대한 제가 청취자로서의 참가, 이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안보와 규제로 희생을 감내온 양구군은 앞으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군의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상 양녀와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적경지역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아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국방부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적경지역 5개군 군수 협의회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좀 건의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화천군은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굳은 의지로 이제는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정말 사생결단을 해야 되지. 정말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탄원서를 다 받아서 이걸 들고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야 되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작전에 관한 사항만 하고 이 사람이 사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된 게 극히 미흡합니다. 물론 적경지역 재현에 관한 특별법이 있긴 있지만은 명목상이 법률이고 실제 시행적 가치가 없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총망라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경지역 주민들의 힘듦을 함께 걱정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으로 강원도에서만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병사가 줄어듭니다. 군부대의 감량은 바로 경제적 절대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당 지자체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요번에 이제 그 국방개혁 설명회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제 건의사항들이라든가 뭐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취합을 해갖고 국방부나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시군의 의견을 이제 보낼 거고. 네네. 또는 또 한편으로 도의 대책에 관련 이제 회의를 또 이제 9월 말에 할 거고요. 결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적경지역 군부대 개편에 맞서기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법률적으로 제한이라든지 지자체장의 권한이 너무 없어요. 유휴부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좀 미흡했고요. 이날 자리를 통해 5개의 접경지역이 앞으로 연대 대응을 진행키로 하고 유휴지 특별법 제정, 군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접경지역 5곳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지자체 노력만으로 정책적 또는 제도적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군부대 해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지역 상생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 상임 및 또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도 높게 질타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적정지역 특별법을 개선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이 상황은 지금 현재 국방개혁에 따라서 네네.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추가 문의는 국방부에 하셔야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문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제반 사항들을 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상생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끝없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답답한 속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군부대 이전이 되면 군 부대가 있었던 그 유휴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유휴지를 국방부로부터 어떻게 지자체가 넘겨받아서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에 좀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어떻게 관광자원이든 아니면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든다거나 박물관을 만든다거나 어쨌든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답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찌감치 장사를 포기하고 매물로 상점을 내놓은 곳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양구에 주둔한 이사단 해체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국방부의 조속한 답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시사큐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청자와 소통하겠습니다.